자, 피벗 테이블 사러 가겠습니다. 이제 171페이지. 피벗 테이블 4시트에서 다음 실상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만들었냐, 이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위하여 대출 현황 txt. 요건 CSV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CSV하고 같은 거라고. 파일을 이용하시오. 아, 형식 부팅 돼 있었어요. 부팅 돼 있었어요, 부팅. 엑셀 실행 하실 거.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요 파일, 요것도 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삽입의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져올 겁니다. 연결 선택. 사용하여 대출 현황 txt 파일을 이용하시오. 자, 더 찾아보기. 문서, 오전 컴알급, 스프레드시트, 이론. 자, 파일명 확인합니다. 대출 현황.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txt라는 이런 형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파일명만 보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원본 데이터는 세미콜론 불른 데이터. 자, 여기 원본 자료 본 적 없죠? 대출 현황이라는 텍스트 파일 본 적 없잖아요. 근데 밑에 이게 아까 이 파일의 내용 여기 있다는 거 제가 잠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여기 있다는 거 보고 계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요거. 여기 보니까 세미콜론으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TXT로 다 저장을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하게도 심표가 들어가 있는 녀석을 어떻게 저장한다고요? CSV를 저장할 수 있다고요, 형식으로. 과거에부터 그렇게 써왔던 형식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자, 세미콜론 분리되어 있으면 확인만 하세요, 여기. 그 다음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요거죠. 표시하시오, 체크.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분 기호가 있느냐, 없느냐. 열을 구분할 수 있는. 있다. 뭐 그 정도. 다음 단추 눌러서 구분 기호 정확하게 어떤 것이냐. 세미콜론으로만 분리할 거다. 탭 해제하시고요. 이 탭은 우리 문서 작업할 때 탭키 쓰고 계시잖아요. 그 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자, 이번에는 여기 뭐 이 각각의 열에 대해서 저 필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내용이 없죠.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마침. 그리고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에서 자, 기존 워크시트. 제가 계속 이걸 빠뜨리네요, 오늘. 자, 위치. 그 두 번째 삼각형 갑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잘, 위치는 어디죠? B, B4셀. 오케이. 그 다음, 자, 그첫 번째 삼각형에 두 번째 대시에 보시면, 두 번째 줄표에 보시면,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 즉, 무슨냐, 이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엑셀 프로그램상에 이 데이터를 저장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지고 있겠다.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겠다. 자, 확인. 그리고 자, 두 번째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해서.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
자, 대출 기간이라는 게 행. 이제 보이죠? 숫자 값을 기준으로. 그럼 위에 있는 게 대출 상품이네요. 숫자 값 위에 있는 게. 대출 상품 필드를 열. 그러면 그 숫자 값은 어떤 숫자 값이 보이죠? 합계 대출 금액이라고 보이세요? 그림에, 교재 그림에. 그거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 그 그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 필드를 감량액에 배치하는데 아마 숫자쯤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합계가 바로 이렇게 보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 또 구조가 하나 더 있죠. 고객명 필드가 어디에? 필트 영역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필트 영역에 이렇게. 자, 그 다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자, 여기가 행의 총합계, 여기가 열의 총합계. 여기만 표시하면 여긴 표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디자인 탭에 모양새니까 표시 숨기기, 레이아웃의 총합계. 이것이 했나요? 네, 했죠. 그러면 열의 총합계만 표 설정. 문제 내용을 따져보면. 자,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구로 지정하고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보통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보시고 목록의 이름은 보통구였습니다. 피벗 스타일 보통구.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에 줄무늬 행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을 설정해. 자, 요건 스타일은 기존 서식들의 모음이라 했으니까 옷으로 따지면 기성복춤에 해당됩니다. 예? 미리 만들어져 있는 꼴이니까. 그러면 미리 만들어지는 옷이 내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수선해서 입는 것처럼 옆에 보시면 스타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일 옵션. 그래서 한번 눌러볼게요. 행머리 걸 서식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잘 안 나타나네요, 이건. 그다음 열머리 걸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보세요. 그러니까 줄무늬행 서식을 적용하겠다, 줄무늬열 서식을 적용하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뭐 요건 이제 사항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한데 어찌됐든 이런 서식들 옵션. 그래서 그 중에 줄무늬행 피벗 옵션을 설정하시오. 줄무늬행.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하네요. 근데 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기본값입니다. 요 두 개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이게 원래 기본값이었으니까. 시험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빈 셀은 별 표시하고 자 비어 있는 셀은 여기 값이 요약값이 없는 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왜 값이 없죠? 충분히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열이 조건 역할을 한다 그랬죠.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 조건 역할을 한다 했죠. 그럼 조건에 맞는 뭐가 없다고요? 이거잖아요.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서 요약값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떤 요약값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형태만 보지 마시다니까 이 기변을 지금 보고 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필요한지를. 자, 그러면 이게 지금은 표의 사이즈가 피벗 테이블 사이즈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A3 정도 사이즈의 표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필드에 항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저렇게 비어있는 셀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눈길을 이렇게 쭉 행방향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위치가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표가 크면 밑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저런 자리에다가 보통 대시라든지 별 표시 같은 걸 두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문서에. 그래서 그 작업을 어디서 하냐면 분석, 피벗 테이블, 옵션. 아까 옵션 가셨죠? 그 빈셀에 대해서 특정 기호나 문자로 표시하겠다. 문제에서는 에스테리크 별 표시한 게 확인. 자, 그다음 레이블이 있는 셀은 레이블이 있다라는 건 여기죠. 요거, 물론 좀 명확하게 뭐 병합돼서 나타나는 꼴은 없지만 어쨌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설정하죠. 그럼 요 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두 부분. 여기, 여기.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옵션,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가운데로. 밑에 거면 안 가죠.
이건 왜 가운데로? 여러분들 다 가요? 제 거 왜 안 가죠? 왜 안 가죠?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뭐 빠뜨린 거 없어요, 제가. 두 시간에 또, 두 번째 시간에도 또 뭘 하나 빠뜨려 버렸네요. 두 번째 삼각형 끝부분에 있는 내용은 처리 안 했네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설정하시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셨나요? 자, 디자인 탭에 빠뜨리신 분, 저처럼 빠뜨리신 분 따라오세요.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에 개요 형식. 이렇게, 네? 아마 바뀔 겁니다. 어, 이게 시간이 45분인데 되게 시간이 짧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를 읽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아닐 것 같죠? 한번 가. 나중에 45분을, 시간 45분을 열어놓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교재 상본에 있는. 그러면 아마 딱 드러납니다, 이게. 아마 처음 딱,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딱, 처음 딱 하잖아, 기출문제. 제 생각에 한 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풀이를 하다 보면 줄어듭니다, 시간. 그리고 근데 실제 이제 시험장에 그래서 틀리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시간이 막 쫓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평상시에 잘 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기가 운 좋게 저는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다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빠뜨린 게 있구나 하고 판단을 내리지만 아직까지 엑셀에 익숙치 않고 크말 자료에 이렇게 문제에 크말 읽음에 익숙치 않은 사항이라면 뭔가 틀린 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 순서대로 그냥 쭉 진행을 하시라고 맡으지 말고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그런 스타일은 문제 풀지 마세요. 그런데 나중에 해야지 하면 시간이 쫓기면 그거 잊어버려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저장. 자, 그러면 제가 아마 그 여러분들의 그 우리 기능 정리에 가시면 이제 그 보면 뭔가 쭉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요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건데 뭐 한두 개 빠져 있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냥 제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파일 형식의 액세스 파일 가져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파일을 나타내는 txt 파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가 있는 파일을 메모장 내용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txt 파일 그다음에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기타 등등의 자료를. 그런데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실 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퀄이라는 경우는 진짜 귀찮습니다. 그죠? 이 기능을 통해서 가져오고요. 나머지 파일은 아까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가져온다. 해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필드 배치하실 때는 필드에 배치가 없는 경우나 지금처럼 한 개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두 개도 나왔던 기억인데 정확하게 이게 언제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아마 최근에 나오는 건 두 개까지 나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행 레이블에도 필드가 한 개나 두 개. 그 다음에 열에는 보통 한 개 정도. 그 다음에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열에 둘 수도 있고 행에 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에 둔다면 뭐 이걸 가운데 둘 수도 있고 위에 둘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실제 보통은 이제 맨 끝에 두는 게 일반적인데 맨 위에 두는 경우의 형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값에는 필드가 한 개나 두 개 아니면 경우에 따라 세 개까지 나온 적도 있었고요. 뭐 그거는 크게 상관할 바 아니죠. 두 개나 세 개나 같은 거고요. 그다음 시작 위치 되게 주의하시고 잘못되었을 때 조정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분석 탭에 동작 그룹의 피벗 테이블 이동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수정한다. 자, 각 필드 설정에는 보통 합계, 평균, 개수 정도 나오고요. 뭐 더 나온다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정도 나올 겁니다. 요약 정도로 우리가 배운 게 제가 하라는 게 그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이제 뭐죠?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이름 조정하신 거 보셨죠? 그다음에 표시 형식 처리하는 거 보셨죠? 표시 형식도 뭐 지금 요즘은 요 정도 뭐 표시 형식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앞에 정리했던 게 있으니까 그 다시 한번 더 확인했어요. 그다음에
요즘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하셔야 될 게 있어서 잠깐만요. 어, 요즘 아마 잘 안 나올 건데 어쨌든 나왔던 형태 중에 자 피벗 테이블 1로 갈까요? 1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피벗 테이블 2로 갈까요? 자, 2 선택하시고 해당 필드에 필드 설정 화면 배율이 좀 적당히 이해 좀 해주세요. 필드 설정 여러분 화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 값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값 표시 형식. 우리가 알고 있는 표시 형식과는 뭐 깊이 들어가면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녀석이 보여주는 값의 형태는 비율 값이나 차이 값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 합계 비율 그러면 확인하시면 이렇게 열 방향으로 여기가 100이라면 요 값이 100이었다면 이 녀석이 차지한 이 값이 가지는 값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 됐습니까? 비율입니다. 비율. 이 평균 값이니까 뭐 100%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필드 설정. 그래서 시험에 그다음에 뭐 총합계 비율은 이 전체 값에 대한 비율이란 겁니다. 전체 값에 대한 비율. 뭐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필드 그래서 시험에 요 정도까지 그래서 총합계, 열합계, 행합계 행방향으로 열방향으로 아니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비율이 얼마냐. 총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게 총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값이 얼마 정도 차지하느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 확인들 하셨으면 계산 없음. 뭐 이거 다 실습해 보신 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계산 필드라는 게 있는데 자, 빈 셀 선택하시고 필드 이름이 자, 필드 항목 집합 계산 필드 요즘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그럼 여기에 내가 모집 인원이라는 새로운 계산 필드를 만듭니다.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러면 자, 수식이니까 이꼴. 자, 그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라 그랬죠.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계산식도 필드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석수, 선택 이게 계산에 사용할 필드 명들입니다. 필드 삽입. 뭐 곱하기 뭐 2, 2배, 출석수의 2배 정도 모집이 일어나겠다.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리고 추가하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여기 추가됩니다.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감 영역에 추가가 됩니다. 모집 인원 그리고 감 영역에도 학계 모집 인원 추가된 거 보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자동적으로 추가가 됩니다. 여기 됐습니까? 자, 수정하는 건 계산 필드. 아, 그리고 불러냅니다. 이름에 있는 목록 단추 눌러서 모집 인원이라는 계산 필드. 기존에 있던 필드 통해서 만든 계산 필드. 그러면 1.5 이렇게. 그래서 필드명은 밑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출석수라고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 방법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밑에서 이렇게 모집 인원 출석수 더블 클릭 방식으로 이렇게 쓰세요. 더블 클릭 방식. 아니면 선택 필드에서 이렇게 쓰세요. 왜냐면 타이핑 치다 보면 오타 생길 수 있으니까. 곱하기 뭐 1.5다. 값이 좀 바뀌겠죠. 지금 50이니까. 그리고 수정, 확인 하면 50이 아니라 바뀌겠죠. 38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기가. 자, 그다음 필요 없다. 지워야 되겠다. 자, 계산 필드. 실제 시험은 만드는 거 나옵니다. 수정 편집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니까. 모집인은 아래 오른쪽에 삭제 단추 클릭. 그리고 확인하시면 여기서 다 사라집니다.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피벗 테이블로 갈게요. 1로 갈게요. 1. 자, 우리 아까 그룹이라는 거 해보셨죠? 지난 시간에 그룹 여기 그룹 필드 해서 날짜에 대한 그룹 뭐 연, 월, 일, 분기별로 한다라는 거 잘 아실 거고 자 잠깐만요. 추가로 몇 가지 더 할 겁니다. 1만 선택할게요. 1만. 그리고 하루씩 묶는 게 아니고 열흘씩 묶겠다. 아예 자,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묶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룹 해제. 그러면 일자로 나오죠. 그룹 필드. 뭐, 필요한 단위 묶으시면 되고, 아까 지난 문제에서 월이었죠.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날짜도, 숫자 값도 묶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방금처럼 10일 단위로 묶었잖아요. 그럼 숫자는 뭐 10 단위로 묶든지 100 단위로 묶든지 1000 단위로 묶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밖에 시간, 숫자는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 문자를 묶는 방법이 있는데, 자, 피벗 테이블. 과연 할 만한 게 있나요? 피벗 테이블 사로가, 이거 또 숫자가 아니라서, 위로 갈게요, 위에. 자, 그러면 묶을 때 이렇게 묶습니다. 묶어야 될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문자, 이건 수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룹 선택 위에. 잠깐만요. 색깔 좀 바꿀게요. 안 그래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 결혼자금, 자유대출. 그리고 문자 데이터를, 에 대해서 그룹하는 방법입니다. 그룹 선택. 인접해 있는 두 개를 선택하시고 그룹 선택. 이거 묶을 수 없다고 나오군요. 이거 이제 데이터가 좀 틀려서 그렇군요. 그래서 요 방법으로 묶습니다. 요 방법으로. 묶는데, 자, 잠깐만요. 어쩔 수 없군요. 자, 얘기 갈게요. 피벗 테이블 1로 갈게요. 어? 이것도 안 묶이네. 이거 묶이죠. 자, 앞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항목이 여러 개다. 그러면 그거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하시고 그룹 선택. 이게 데이터의 형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룹 1이라고 문자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룹 1이라는 기본값이 나오죠. 얘기 그룹 1이죠. 그러면 내가 내용 수정을 해야 된다. 그룹에 이름을 부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다고. 수동으로. 네, 요즘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어차피 뭐 해야 되니까. 그다음 이제 없앨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룹을 없앨 때는 해당 그룹 이름을 선택하시고 그룹 해제. 됐습니까? 그다음에 정렬이 있다는 거 보이세요? 여기 정렬.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수동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항목 선택 테두리에 포인트 두시면 양방향 화살표에 포인트가 보일 겁니다. 클릭 드래그. 이렇게. 됐습니까? 수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필터는 자동 필터에서 배웠죠? 필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1, 2, 3은 보겠다. 필터 해제. 네? 네. 아까 빈 셀, 그다음 병합하고 뭐 비어있는 셀에 값 표시하겠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기능 여기. 그다음에 빈 셀에 대해서 특정 기호로 표시하겠다. 여기. 그다음에 표시라고 하는 부분 있었죠. 여기. 요거. 방금 실습해 보셨던 요거. 그다음에 자, 피벗 테이블 이 시트로 갈게요. 이 시트. 그다음에 디자인 탭에서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 그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총합계도 해보셨고 부분합도 해보셨잖아요. 시험에 요것도 나왔었습니다. 빈행. 각 항목에 따라
빈줄을 삽입하겠다. 그다음에 이것도 데이터가 많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분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항목과 항목 사이를. 그럴 때 이렇게 빈형을 넣어서 이렇게 처리한다. 그리고 빈형을 제거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들 중에 한 개라도 틀리면 빵점이라는 거 어제 말씀드렸듯이 부분 점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드리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크마 1급은 정말 꼼꼼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달 고생 좀 하세요. 다른 것 조금 사실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어놔야 됩니다. 이 크마를 따시려고 1급 따시려고 하시면 2급은 제가 2급반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제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필요하면 조금의 복습을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복습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근데 1급은 복습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기능적으로, 자, 여기까지 해서 피벗 테이블 내용은 마무리하고요. 교재에 있는 거 한번 더 해보세요. 하시면 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은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뭐, 내용이 좀 많거나 그렇진 않고요. 데이터 가져오는 방식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남았거든요. 한 개는 차트가 남아있고요. 아, 물론 몇 가지 남아있는데 그냥 기본 수식 제외하고 그 차트가 하나 남아있고 그다음에 매크로라는 기능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하루에 하나씩 할 겁니다. 그래서 수목 이렇게 해서 그건 끝낼 거고 그다음 어려운 내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거든요. 두 개. 하나는 함수, 수식. 나누면 세 개인데 어쨌든 수식 하나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 그건 지금 공개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수식 이제 마무리하러 갑시다. 오늘 내일. 자,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풀이의 계산 작업 여시. 이거 좀 기능적으로 좀 준비되시고, 그 기출문제, 3권에 있는 기출문제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좀 하세요. 하시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한 문제 푸는데 한 2, 30분씩 걸릴 겁니다. 정답지 보지 마세요. 함수 문제 풀 때 정답지 보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한 2, 30분 걸릴 겁니다. 언제 보시냐고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세요. 나는 이 정답을 모르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보세요. 한번 해보고 안 된다. 정답지 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적게 풀더라도 임팩트를 좀 남겨야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기억에 남으려면 고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이제 부지런히 계산 작업 오늘 마무리 되기는 힘들고요. 내일 모레 뭐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어제 여기까지 하신 것 같고 수학 삼각일 그 나머지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자, 수학 삼각 2도 다 하신 것 같고, 아마 여기는 뭐 크게 무리할 건 없고요. 여기 하나는 제가 남겨놓고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 이제 1급 내용 진행할 겁니다. 1급 내용. 아, 결과도 있군요. 아, 통계 2에 가겠습니다. 통계 2.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수학 삼각 1인가 2에 하나 더 있는데, 통계 1에도 하나 있고, 통계 2에도 하나 있거든요. 통계 2 가겠습니다. 통계 2. 그리고, 자, 교재 78페이지고요. 지금부터 여러분 좀 익숙하니까 3분들이죠. 빨리 하세요. 78페이지. 시트명 통계 2, 표 4. 요거 하시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 다 이해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함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업 시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 해결해야지. 그건 어느 정도 미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옆구리 찔렀을 때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런 횟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미천이 없는 겁니다. 잘 되세요? 자, 잠깐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교재에 있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 전에 J16부터 J24셀에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시간 데이터입니다. 왜 시간 데이터는 원래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시 땡땡 분 땡땡 초로 나타나야 되는 게 기본 형태 아닌가요? 근데 모양새가 좀 바뀌어서 그런 형태가 아니네요. 뭘 의심해 봐야 된다고요? 표시 형식 오케이. 세일스식 대하상자 표시한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 HMS라는 코드 기억났어요? 그래서 HMS 코드 작업한 거 기억나시죠? 이해되시죠? 이거 시간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빠른 게 1등입니까? 시간이 늦은 게 1등입니까? 빠른 게 1등이죠. 마라톤이니까. 그러면 등수 매기는 함수가 뭐죠? 아,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그죠? 랭크.eq. 그럼 개별 데이터, 개인 데이터, 상대 참조, 콤마, 전체 데이터, 절대 참조, 등수 매길 때 항상 인원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 다음, 정렬 방식은 내림 차순입니까? 오름 차순입니까? 오름 차순이죠, 이건. 1.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이렇게 풀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등수가 1, 2, 3등 안에 들어가냐 물어보는 건 그냥 3 이하입니까로 물어보면 되죠. 등수 값이 3 이하입니까라고 숫자값 3 이하입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트루폴스 나오죠. 트루폴스 나온다. 무슨 함수? if. 곧 이제 이런 이야기 안 물어봅니다. 그냥 바로 할 겁니다, 이제.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복습하라고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을 거라고 믿고 수업 진행할 거거든요, 이제. 바로 닫고. 자, 그런데 이걸 왜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는지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자, 개인의 시간을 가져와서 상대 참조.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죠? 세, 세 명만 통과시킬 거니까 세 번째 작은 시간보다 작아야 되겠죠. 등수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이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작은 값은 얼마죠? 시간 값은? 어떻게, 암산할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몇 번째 작은 값을 찾겠다. 무슨 함수? 스몰 데이터, 3.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큰일 났군요. 우리 분명히 고급 필드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문제에서. 날짜 데이터만 숫자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간 데이터도 숫자로 관리합니다. 기억나셔야죠. 그게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랬습니다, 그게. 자, 그러면 어찌됐든, 그럼 이 값이, 그래, 밑에, 자, 범위 설정할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것도 설명드린 적 있죠? 그 다음 이 범위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항상 이 시각입니까를 물어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3. 그러면 true, false 나왔네요. if, 죄송합니다. 이 값보다 크면 안 되죠. 그러면 3등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이 시간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1, 2, 3등 안에 들어가겠죠. 의미 부여를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 1등이잖아요. 이 사람 1등이고 2등이고 15분이 3등이잖아요. 지금. 그럼 트루로 대답할 거고. if. 물론 반대로 해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냥 직관적으로 접근하면 공백 문자 표시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건 시간을 등수로 바꿔놓고 판단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등수와 관련 있는 함수가 사실은 라지 스몰이 등수와 관련이 있는 함수거든요. 라지 스몰이. 그래서 이건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등수를 매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난이도를 봤을 때 어느 게 어렵냐고요? 이게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거 문제 풀려고 그러면 등수 계산하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제서 이제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제 머릿속을 쥐어짜면. 그러니까 평범하게는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란 이야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한 개는 일부러 남겨놓을게요. 공개 이론. 자, 그럼 이제 참조 1 다 하셨고 참조 2로 잠깐만요. 교재가 86페이지죠. 자, 여기는 지금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만. 아, 여기 있는 내용 지금 다룰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나중에 뭔가 배우고 나서 여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5번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표 5 내용 때문에 그런데 표 5는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뭘 배우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자, 찾기 참조 3으로 가죠. 수를 갈게요. 교재 89페이지. 이제 뭐 위치가 올 만큼 왔기 때문에 뭐 알아서들 하시고 제 설명 안 들으시면 이제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 이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이고요. 그 문제 3번의 내용을 읽어보면 표 6을 이용합니다. 표 6 찾으시고 찾았어요?
표 6과 표 4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내용 읽어보면 표 4를 참조하여 표 6의 다음 영역에 타이틀명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타이틀명은 DVD 마지막 두 문자에 따라 다르며 A28에서 E29 영역의 표 4를 참조하여 계산하시오. 라이트 룩업, V 룩업, H 룩업 중 알맞은 함수요. 자, 어, 원본표가 있고 기준표가 있습니다. 자, 함수명을 골라야 될 것 같거든요. V 룩업 가능해요? 브이로그 가능해요. 이건 비교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니까 여기가 기준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뭐 이게 원본이고 그러면 브이로그 가능해요? 안 되죠. 비교 방향이 수직이니까 이건 부정적으로 안 맞죠. 그러면 H도급도 가능해요? 아, 타이틀에 두 글자가 뽑는다 그랬으니까 자, 오른쪽 두 글자 라이트 이건 필요하겠네요. 그 라이트 함수가 있었죠. 골라서 됐으니까 그럼 두 개를 뽑겠다.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쉬는 시간을 또 오버하겠네요. 자, 화면이 좀 적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어, 잘 따라오세요. 자, 방금 이렇게 작업하셨죠? 그러면 이 값을 들고 이렇게 비교하면 되죠? 그럼 V룩업입니까? H룩업입니까? 이 값을 들고 가서 찾으면 되잖아요. 대응되는 값. V룩업을 V룩업 가능해요? 비교 방향이 수직이니까 이건 가능 안 하죠? H룩업 가능해요? 가능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꼼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표를 선택, H룩업, V룩업 표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겠죠?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되며 비교하는 데이터가 밑에 있는데요. 어떻게 가능하죠? 가져야 될 값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결과값이. 이 녀석에. 구조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럼 보이려고 웨이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꼼꼼하게 대충 공부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꾸. 자, 분명히 뭐 하나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고요? 기준표 선택할 때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항상 맨 앞에 있어야 하면 돌려받아야 될 결과값이 연속해서 선택한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게 앞쪽이고 결과값은 뒤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대충 공부해가지고는 문제 못 풉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 함수명 고르는데 void가 h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룩업 함수 남았는데 룩업 함수를 가르쳐 드린 적이 없거든요. 자, 룩업 함수는 이런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v룩업 h룩업의 원적격 되는 함수인데 v룩업 h룩업은 표의 형태로 가져온다면 v룩업 h룩업 이런 겁니다. 그럼 11이 여기 있으면 11에 찾아가서 그냥 이 값 가져오는 겁니다. 바로 할게요. 자,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으면 보면 압니다. 그냥 룩업 찾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되겠고. 자, 룩업 밸류 찾는 값 DVD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 마지막 두 글자를 뽑아서 룩업 벡트 차절 데이트 벡트 그냥 셀 범위라고 해서 가세요. 벡트라는 용어 아세요? 수학이나 물리 시간에 나오는 그런 벡트 그 벡트입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셀 범위라고 해서 가세요. 찾을 데이터의 범위 어디죠? 여기죠. 11을 찾아야 되니까. 이건 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찾는 범위는 저기 있고요. 왼쪽에 있고 그다음 결과값 범위는 오른쪽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붙여놔도 상관없고 떨어놓아도 상관없고 그게 룩업입니다. 룩업. 그러면 이 녀석이 첫 번째라고 찾겠죠.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위치 값을 들고 머리 갑니까?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는 범위에 갑니다. 그 범위가 반지 제한부터 박물관 살아있다까지. 그러면 무슨 값을 나타내 줄 거라고요? 반지의 제형을 나타내 주는 거죠. 됐습니까? 가로 닫고 엔터. 그렇게 나와요? 헐. 자동 치우기 한번 써보실래요? 왜 안 나오죠? 네? 나오지 않는 이유. 이렇게 작성하면 일단 안 된다는 거 아시겠네요? 왜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될까요?
오류 메시지가 나네요. 이유는 예, 뭔가 누군가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그 이야기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 봅니다. 그런 분은 분명히 100%한 번만에 합격하십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일단 함수명 찾는 데부터 일단 걸림돌이었죠. 근데 이 문제를 그냥 그 함수명만 안다고 접근하니까 또 안 풀리죠. 그러면 또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한 개가 뭐냐면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left, middle, right는 결과값이 문자 데이터이지만 산술 연산식에 들어가면 연산식에 작성되거나 숫자를 요구하는 인쇄에 작성되면 숫자로 바뀐다. 기억나세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랬죠. 저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저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고요? 자, 뭐 방금 여기가 11, 데이터 11이었죠. 그 다음 2, 2였고 3, 3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분명히 11 맞잖아요. 그런데 왜 다음 못 찾아주죠? 데이터의 종류가 틀려서 그래요. 자, 보세요. 같으냐고 물어볼까요? 다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의심해 봐야 됩니까? 아니요. 데이터의 종류에 문제가 있구나. 이쪽은 문자라 했잖아요, 방금. 이건. 그러면 이쪽이 문자였다 그러면 yes라고 대답해 줬을 거 아니에요. 왼쪽이 문자였다면. 여기가 문자였다면. 근데 no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문자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요? 숫자라고요. 그러면 들고 넘어갈 때 뭘 가지고 넘어가야 됩니까? 문자 데이터 1, 2를 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숫자 12를 들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저거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문제에 밸류랑 함수라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이제. 기본 연산자, 더하기 빼기 우리가 산술 연산자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건 그냥 쓰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연산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라이트, 레프트, 미드라는 함수는 산술 연산식에 작성이 되었지만 숫자 데이터로 바뀌어버립니다. 곱하기 1을 씁니다. 그러면 문자 11이 뭘로, 자, 곱하기 연산하려면 저게 뭘로 바뀌어버려야 된다고요? 숫자로 바뀌어버린다는 저 규칙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곱하기 1을 쓴다는 게 두 번째 법이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별거 아니죠. 그 부분을 결과를 완전히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이게 되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고.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틀린 이유는 주소 형태 때문입니다. 제가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데 상대 참조를 했군요. 자, 수정하실 때 범위 설정 F4번키, 범위 설정 F4번키. 그리고 수정 완료가 되면 엔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요거면 되고. 이거 1번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하는 거는 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여러분이 상상하는 만큼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내용들도 많고요. 사실은 그냥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만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고. 운 좋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예, 여기까지 해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5분부터 진행할게요.